안녕하세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자청입니다. 그동안 제가 150명이 넘는 마케팅 직원들을 뽑다 보면은 이 사람은 합격하겠다,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100% 마케팅 회사 취업하는 법, 그리고 연봉을 높이는 법, 이직하는 법까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케팅 회사는 특이하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직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에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 능동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보여줬을 때 마케팅 회사에서는 이 인재를 얻고 싶어하고 이 사람과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소개팅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만약 여자예요. 여자인데 어떤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 그럼 이 남자가 과연 잘 연애를 하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장기 연애를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는 3개월 이상 사귀어본 적 없는데요, 30대 중반인데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만날까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봤는데 막 단임 기간이 3개월이래. 그러면은 그 사람을 뽑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력서 안에 어떤 상대가 하는 말 속에 이 사람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수동적인 마케터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마케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돈을 잘 버는 디자이너, 잘 버는 인테리어 회사 직원, 잘 버는 어쩌고저쩌고, 다 공통적인 특징은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을 벌고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방법은 간단합니다. 능동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면 돼요. 제가 20대 때 데이트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고민은 뭐겠어요? 취업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너 취업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해서 그거 그대로 면접에서 말을 하면은 작년에는 탈락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 해에 승무원에 붙는다던가 그토록 원하던 취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조언을 줬던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하려는 데가 있어. 그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인재를 찾을 거고 어떤 거에 고민이 있는지를 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는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순위로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면접자가 자기의 이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예요.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결국엔 회사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근데 와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탈락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 마케터로서 잘할 확률도 낮아요. 왜냐하면 마케터라는 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돼요. 결국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금방 퇴사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2년 전에 탈락시켰던 친구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면접에 안 들어갔을 때 합격을 했더라고. 저는 그 두 친구가 걱정이 됐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오래 못 다닐 텐데 했는데 실제로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했고, 퇴사의 원인도 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잘못된 인사 결정을 했던 거였죠. 아니, 내 인생이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은 본인 자기의 사업을 하면 돼요. 말이 길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력서나 면접을 할 때 무조건 능동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이상한 마케팅에 취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최악인 경우가 이력서만 띡 내는 경우, 당연히 탈락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포트폴리오를 내는 경우, 만약에 그냥 이력서만 띡 내는 경우를 3등급이라고 치면은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내는 경우는 2등급이에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담당자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턴으로 다른 데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다가 이직하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포트폴리오 가져왔어도 이게 사실 상사가 했을 수도 있고 그 팀의 결과일 수도 있어. 근데 인턴은 내 포트폴리오입니다 라고 해서 내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막상 써봤는데 포트폴리오랑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1등급은 결국에 능동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취업을 위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회사 집단에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대도서관이라는 1세대 유튜버가 있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100만 명까지 갔던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인가? 거기서 이제 어떤 좋은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졸이었는데 대기업을 가고 싶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그 리포트로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인턴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정직원이 되고 결국 대기업까지 결국 이 사람이 가게 됐는데 뭘 했냐면은 자기가 유튜브 편집이나 이런 거 할 줄 전혀 모르는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공부를 해서 해내는 모습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화는 대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거치는 프로세스예요. 결국에는 능동성을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하려는 그 대상들한테 항상 조언을 했던 거는 그 회사가 정확히 뭘 판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웹사이트가 있다면 웹사이트 개선점들을 다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써서 내라 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 개선사항들이 당연히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 허접할 수도 있고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게 허접하더라도 그거를 다 분석하고 제안서까지 낸 거에 대해서 굉장한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 마케팅 회사나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블로그 대행을 하는 데인가 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 다른 잘 되는 회사들은 이런 문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취업하려는 이 당사에는 이렇게 영어로 쓰는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어떤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신뢰해줄 수 있는 문구를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레퍼런스상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문구들도 보면은 어떤 주장은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들이 없습니다. 이 증거들을 이런 레퍼런스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제가 예전에 다현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취업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분이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블로그에다가 저희 회사에 대한 칭찬을 썼었어요. 자기가 200~300명의 회사의 인사 담당자인데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보고서 너무 감탄해서 자기가 회사에 지원했다라는 블로그 글을 썼었습니다. 그거를 링크를 첨부하면서 지원서를 낸 거예요. 그 면접 때 그걸 봤다면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회사에 이득이 되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마케터라는 채널이 최근에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프로필을 보면은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0곳 이상 마케팅 대행 경험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것보다 이 이상한 마케팅은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한다던가 영업이익을 강조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해라. 근데 그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다른 마케팅 대행사들 인스타그램을 10개를 조사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구를 쓰고 여기서는 이런 문구를 쓰는데 이 중에서 팔로워가 가장 많았던 곳은 이렇고 여기에 문구는 이렇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게시물이랑 릴스가 있죠. 지금 게시물에서는 이 릴스 사진들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게시물에는 최대한 회사에서 구성원들이 일하는 모습, 화목한 모습, 여러 명에서 회의하는 모습들을 연출하시고 릴스에 이거를 따로 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피드가 이쁘지 않게 나오는 게 결국 릴스에 있는 것들을 게시물에 숨김 처리를 하지 않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게시물들에는 사진 위주로 이쁘게 구성을 해야 되고 릴스 탭에서 지금 현재 릴스들이 노출되게끔 이제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지금 조회수 130만 회가 나온 영상이 있어요. 130만 회는 왜 터졌고 이 영상이 터진 이유는 이러이러하고 이런 형식으로 다른 영상들도 가게 된다면은 이 채널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제안서를 이력서에 넣거나 아니면은 면접 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 능동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결국에 좋은 연봉 아니면 합격률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마케팅 회사를 취업한다던가 아니면 이 마케팅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결국 나는 이걸 줄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장에 와서 제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경우 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최악의 답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에 들어와서 당신이 뭘 기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봉을 높이는 것도 만약에 연봉 테이블에 가게 된다. 그때 방금 말했던 이런 능동성들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다면은 연봉 협상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터들을 보면은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연봉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대박 기획을 낼 수 있고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마케팅 직원들 같은 경우에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기획의 차이라고 봐요. 유튜브 편집, PD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2천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상을 기획해서 대박 조회수를 낼 수 있고 이거를 마케팅으로 연결시켜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연봉이 정말 몇 억, 많게는 뭐 10억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물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능동적인 사람을 좀 더 원한다는 거. 그런 경우에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 같은 경우에 아니면 다른 저희 계열사에서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정말 많은 연봉을 받아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이 능동성을 가지고 매출과 숫자로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2년도 채 안 되지만 1억을 넘게 받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랑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불변하는 진리는 능동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원한다는 거예요. 설마 대표가 그걸 질투해가지고 와, 얘 나보다 쩌네 하면서 뭐 이런 미친놈이면 빨리 회사를 나와야겠죠. 오늘은 마케팅 회사를 취업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에 마케팅 트렌드 6가지 기법에 대해서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숙지한 다음에 만약에 면접을 본다면 당연히 압도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